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몽키가 물컵 쏟은 것처럼 사상 최악의 원자재 쇼크가 일어나고 있고, 이 S&P 원자재 지수가 생긴 게 1996년인데 그때 이후로 주간 상승률 최대 20%, 그리고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원자재 지수가 한 주에 20% 오른 게 역사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만든 원자재 지수도 1960년대 이래로 사상 최악의 변동성 최고 상승. 지금 저희가 하루하루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치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얼마나 놀라 있고 쇼크를 받아 있고 우려하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농산물 지수도 역대 최고가 경신, 밀 가격 이런 것도 폭등. 지금 인플레 잡겠다 그랬는데 이거 잡기는커녕 어떻게 흘러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상 최고가 뚫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빵이나 국수, 전 세계 이런 주식에 들어가는 밀 있잖아요. 생산 교역량의 4분의 1. 하필 이렇게 주요한 자원들도 다 갖고 있는 자원 강국 둘이 싸우고 있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4분의 1 차지하고 있으니 소목님 저는 상관없는 주식 들고 있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이게 어떻게 어떤 나라로 불똥을 튈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고 개인들이고 자금 일단 빼고 보자고 하는 거죠. 우려를 먼저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니까 지금 자금들이 주식에 들어왔다가도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밀 수출 업체 두 곳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가격은 더 오를 거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공급 대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우리 식탁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면은 전 세계 빵 가격이 뭐 급등한다던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식탁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 밀가격 급상승, 어디서 약한 고리가 터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더라고요. 소목님 미국에 투자하면 안전하지 않아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코로나도 사실 중국발로 시작해가지고 다 퍼진 건데, 요즘은 공급망 대란이 어디 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도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중동, 아프리카 같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에서 밀가격 이런 거 민감한데 식량 대란 나면 이런 데서 정치적 혼란이나 시위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진짜 뭐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역사가 그런 적이 많았죠. 터키, 이집트, 튀니지 이런데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수입의 대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쪽이니까, 실제로 2021년 이집트 혁명도 빵값 급등 때문에 막 대규모 시위가 났다고 할 정도니 또 역사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각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생각도 못했던, 저희 뭐 미국 주식하면서 이집트 얘기할 날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만은 이집트, 튀니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어디서 약한 고리가 끊어질지, 이게 참 항상 그 긴축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약한 고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리 상승한다, 아니면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나라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받았던 얘기가 요건 것 같아요. 이거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 무조건 상승론자, 무조건 비건론자 이런 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유가가 50% 급등하면 경기 침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자료가 이번 주에도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하나의 지표거든요. 이번 주 이 자료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여기 회색 음영 쳐져 있는 곳이 경기 침체 구간인데 유가가 급등했던 곳과 어느 정도 겹쳐 있습니다. 이게 선행지표, 후행지표라는 개념보다는 그 시기가 겹치는데,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뭔가 원자재 급등하고 이런 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은 경기 침체가 앞당겨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번 주에 유가가 50% 넘어가는 거 보면서 진짜 심상치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자료처럼 지금 유가가 올해, 작년도 아닙니다, 올해만 50% 올랐습니다. 유가가. 와, 진짜 이거를 확 잡아줄 무언가 강력한 반전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막 주식의 적극적인 추가 매수보다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가가 좀 꺾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더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지금 정상 범주를 넘어선 지 오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S&P 500 미국 시장의 대표 500개 주식 중에 수익률 탑 10을 꼽아봤거든요. 탑 10 중에 9개가 에너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셰일가스 대표 기업도 올해 수익률이 93%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요즘 느끼는 기분이 약간 2020년에 어떤 기술주 광기 보는 듯한, 그러니까 참 시장이 또 돌고 도는 게, 2020년에는 뭔가 기술주 거품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에너지 버블이 생기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광기에 찬 것 같아요. 진짜 오르는 속도로 보면은 2등은 곡물,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곡물 대란 온다고 하면서 비료 관련주입니다. 이건 비료. 모자이크 50%, 할리버튼 전부 다 에너지주입니다. 에너지주. 엑소모빌도 올해만 37% 하면서 지금 에너지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아주 계좌가 막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폭등하고 계실 거예요. 폭등하면서 신고가, 세상에 지금 시장은 10%, 나스닥은 17% 빠져 있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수익률은 에너지, 원자재, 농산물, 곡물 이런 쪽으로 인플레 관련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든 아니든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지만은
에너지와 나스닥이 약간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가치주인 에너지 내려가고 나스닥 올라갈 때는 에너지 내려가고 했는데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에너지가 막 쭉쭉 가니까 나스닥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급등의 인플레 관련주가 흡수 중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요런 에너지 주식보다는 나스닥이나 성장주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한때는 에너지가 소외였다면 이제 기술주가 소외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양극화 증시에서 기억나세요? 기술주 양극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술주만 샀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보시면 에너지, 원자재, 방산 여기 ETF 보이시죠? 신고가 그리고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배당주가 방어주라고 하잖아요. 유틸리티 이런 거 한국전력 같은 겁니다. 담배, 코카콜라 이런 방어주들이 그나마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잘 달렸던 기술주들 이제 하위권에 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철저히 소외돼 있어요. 반도체 꼴찌, 소비재 안에 테슬라, 나이키, 스벅, 아마존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소비재, 나스닥 기술주, 커뮤니케이션은 광고, 알파벳, 페이스북, 기술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S&P 500은 딱 중간이라는 거. 이래서 몰빵 투자가 아니라 자산 배분이 필요하시거나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시장을 사라고 하나 봐요. 딱 중간에 있는 거 느껴지시죠? 한 중간 정도? 얘네가 잘 나가든 얘네가 잘 나가든 시장은 딱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 덜 받으실 분들은 확실히 시장 지수가 마음 편하시긴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면 돌고 도니까 적절히 분산을 해놓던가 아니면 소외 구간을 견뎌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좋은 때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관리하는 대표 주식들이 있어요. 이거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업종별 대표 주식들입니다. 에너지에서는 저는 대표적으로 엑소모빌 신고가 올해 37%, 방산주 로키드 마틴 2등 28%, 원자재 세계 최대 강산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20% 상승, 방어제인 코카콜라 약하긴 한데 그래도 올해 플러스만 해도 대단하죠. 필수제 이런 것들 5.7%딱 봐도 뭐 인기 많았던 엔비디아나 마소, 시장, 알파벳 기술주들 이제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시장 분위기가 반전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신호가 안 나오면 당분간은 좀 이렇게 갈 것 같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모멘텀 주도주가 될 것 같고 요거는 조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반전 시그널이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현상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방산주, 방위산업 관련 ETF 자금이 여기 보시죠. 말도 안 되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고 뭐고 막 급등한 거 보셨죠? 도저히 따라 들어갈 틈을 안 주면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조정입이 없고 그냥 일자로 올라가더라고요. 테마주처럼. 심지어 2014-15년 크림 반도체 시절에 방산주의 자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요. 그 이후에도 비교도 안 되게 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제 말 그대로 전쟁 리스크에 대한 해지죠. 지금 사람들이 여기 베팅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자산, 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도 안 떨어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서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는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 이걸 떠나서 장기화만 돼도 인플레이션 난리 나고 지금 공급망 문제 다시 터지기 때문에 항상 유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래서 지금 시장도 매수세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매수 매도가 없이 그냥 힘이 없어요. 나스닥이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반등도 힘있게 못하고요. 지금 섣불리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여기서 뭔가 이제 다음 호재 악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 구독자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3월 중순에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결정들이 다 끝나야지 뭐가 되니까 그 전까지의 움직임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당장 다들 그쪽을 좀 지켜보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한 17% 빠져 있습니다. 참 장기로는 나스닥이 20% 가까이 빠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지나고 나면 또 괜찮은 시점인데 참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방향성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루에 1일비 하니까요. 이미 뭐 정상적인 재료가 아니라 심리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S&P 500은 마이너스 10% 정도로 잘 방어하고 있어요. 물론 추가 하락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말간 원정 공격 이런 것도 있고 침공 제재 장기화 또 거기에 따라서 연준 긴축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정말 지금은 이제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유가랑 원자재가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제 예상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번에 물가 나오는 거랑 연준이 어떻게 발언할지 또 태도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뭐 조금 올린다 그러는데 또 어떻게 말 바꿀지도 모르고요. 전망을 어떻게 바꿀지도 모르니까 시장이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매수세도 없고 뉴스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식었어요. 지금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이제 에너지 너무 과도하다. 이거는 솔직히 우려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주말 기준으로 에너지 주식 하락 배팅이 3위까지 급증했대요. 하락 배팅, 숏, 공매도 비중이 쭉 끌어올려져 있는 거죠. 치열합니다. 에너지 여기서 더 오른다라는 사람과 단기 오버슈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빠진다. 에너지 이거 과도하다. 이런 쪽인데 팽팽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에너지 상승 배팅이 한 8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이거 참 전 이번에 가장 보면서 많이 느꼈던 차트가 이거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기술주 들고 있던 사람보다 그냥 원자재 ETF 사놓은 사람이 더 좋은 시점이 와버렸어요. 원자재 ETF 들고 있던 사람이 수익률이 69%가 됐고 나스닥은 60%. 그러니까 파란색이 나스닥인데 역전됐어요. 수익률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가 주도하는 시장이 됐고 경사 가파른 거 보이시죠? 이제 마지막 쭉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리포트가 10개 나왔으면 9개는 부정적이었는데 하나 긍정적인 거 발견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나 월가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대부분 지금 다 비관론으로 돌아섰고요. 하나 그나마 긍정에 가까운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에너지 너무 지나치게 급등했다. 단기 오버슈팅. 지금 이렇게 오른 거는 이미 과거에 1970년대 오일 쇼크나 80년대 이라크나 쿠웨이트 침공 수준에 이미 올라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이 저평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리포트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와 달리 성장주 나스닥은 지금 신저가 기업이 코로나 충격 때보다 많아졌고 2020년 3월 때보다도 지금 나스닥 신저가 52주 신저가가 많아졌고 얼마나 지금 심리가 참 그런지 아시겠죠? 참 2020년 코로나 때 에너지가 얼마나 소외됐던 건지 느껴질 정도로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나스닥과 원자재 성과가 역전될 정도다. 애널리스트 분도 고민된다. 나스닥과 원자재 누가 고평가할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이제 저평가 아니냐 이런 정말 모래에서 바늘 찾기 같은 심정으로 하나 찾아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비관입니다. 비관. 그래서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이 원자재 막 더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쟁 이어지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을 예상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 10% 정도 겨우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단기 변동성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현금 좀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키포인트는 이거죠.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거나 원자재가 돌아오는 주에도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고 돌아오는 3월 중순에 긴축 속도 결국은 저는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그걸 대응하는 연준의 결정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연준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 1970년대 80년대처럼 한번 증시에 충격을 주더라도 물가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대로 인플레를 방치할 것이냐 이건데 야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느 쪽 선택을 해도 욕을 먹고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참 지금은 이걸 뭔가 예측한다기보다는 이제 적절히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가 나오는 거 연준 발언 어떻게 할지 금리 얼마 할지에 따라서 출렁출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 2주 동안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애매한 주식들 잘못 투자하시면 좀 장기간 괜히 손해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 주식들이나 그냥 현금, 달러 현금 이런 것들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8일날 애플 신제품 공개도 있고 3월 말에 테슬라 기가 베를린 오픈도 있고 엔비디아 행사도 있지만 시장이 또 안 좋을 땐 이런 행사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막 호재 하는데 그죠? 하나하나가 호재인데 지금 이런 거 다 묻히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무리 역대급 신제품을 공개해도 아랑곳하지 않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역대급 비관론이 팽배해 있는 시장입니다.